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입니다.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의원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가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미국 대학 입학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자, 브레이킹, 이 속보라는 뜻이죠. 텍사스 Sen Ted Cruz will introduce a bill banning CCP spies from any of our university. 우리 대학 어떤 곳도 CCP, 중국 공산당 스파이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간 유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이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사실 스파이 타고 있다. 요새는 말이죠. 전쟁이 과거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처럼 무슨 뭐 탱크 몰고 가고 뭐 폭탄 던지고 수류탄 던지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기술 전쟁이고 훔치기 전쟁이고 해킹 전쟁이에요. 그냥 해킹 한 번으로요. 그냥 나라 전체를 갖다 무너뜨려 볼 수 있어요. SK텔레콤 이거 유심칩 난리 났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난리 났잖아. 그러면 이거는 약과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카톡, 예를 들어서 이 카톡만 이게 안 돼도 한 몇 시간만 안 돼도 그야말로 전부 다 멈춰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해킹해 가지고서 말이죠. 다 파괴해 버리고 그런 전산망이라든지 내지는 인터넷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또는 해킹해 가지고서 정보 싹 빼내 가지고서, 그러면 이거 뭐 지금 왜 뭐 총칼을 들고 무슨 수류탄 던지고 무슨 탱크 몰고 가고 뭐 비행기 뭐 뜨고 그런 전쟁 아니다 이 말이죠. 원래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왜 하는 거죠? 전쟁은 기본적으로는 뭐 원수를 졌다든지 무슨 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작은 어떤 그 전쟁의 원인일 뿐이고, 실제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영토를 빼앗는 거. 과거 옛날의 전쟁은 영토를 빼앗는 거였죠. 물론 지금도 유효해요. 그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결국 영토 땅 빼먹기잖아.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영토는 어차피 관리가 이게 안 돼요. 영원히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영토를 빼앗는 목적이 뭐냐? 그걸 또 봐야 돼. 결국은 경제적 목적이에요. 영토를 빼앗아서 거기서 세금을 거둔다. 그건 이제 거기를 점령해 가지고서 오랜 동안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거기 있는 거 약탈하는 거예요. 전리품, 뭐 소도 끌고 오고 금도 갖고 오고 노예도 거기서 취하고, 결국 그게 전쟁의 목적이잖아. 과거 전쟁의 목적. 그러면 현대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현대 전쟁의 목적 역시 달라질 수가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듯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보듯이 결국 영토 갖고 싸우는 거고, 결국 주권 갖고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는 뭐 지하자원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고. 원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히토류, 또 귀한 광물 같은 것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것도 사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금 나토 쪽에서 자꾸 이제 가까워지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가입하면, 나토의 일원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방어한 것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전쟁의 목적인데, 결국 지금 너 역시 그런 목적이라면 전쟁을 꼭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기술이 필요해. 그럼 삼성 반도체 기술을 해킹을 해서 싹 빼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자기가 반도체 만들면 돼. 그러면 그냥 그것이 전쟁을 안 하고도, 그러니까 영토를 침략 안 하고도 경제적 이득을 거뒀잖아요. 전리품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관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내가 유리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수출을 많이 하고 싶어. 그리고 수입은 줄이고 싶어. 그다음에 관세는 내가 나한테 유리하게 하고 싶어. 우리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결국 그것도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 그것도 결국은 이 해킹 같은 걸 통해서 상대방의 전략을 안다든지, 상대방을 갖다가 그야말로 막 흐트러 놔 가지고서 걔들은 물건을 못 만들게 하고 우리는 뭐 물건을 더 많이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내 편을 갖다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군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우군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거에다가 그 전자적으로 개입해 가지고서 우리 우군이 당선되도록.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만약에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게다 생각하면 민주당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어떤 전산 조작을 통해서 선거 개입하는 거야.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를 갖다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전쟁이나 현대 전쟁이나 전쟁의 목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똑같아요. 지금 중국이 와가지고서 자꾸 CCP가 와가지고서 미국 내 정보를 갖다 캐가고 미국의 이익을 갖다가 침해하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야. 원래는 유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여기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서 미국에도 유리하게도 하고 중국에도 유리하게도 하고 그러면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어요. 어차피 그 학생들이 와서 돈을 떨구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얘들이 와가지고서는 진짜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의 어떤 그 첨단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원자력 기술이라든지 또 AI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빼돌려 가지고 중국에다가 알려주는 첩자 역할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 의심한 거죠. 그래서 아예 차단시켜 버리겠다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은 과거에 뭐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옛날에 뭐 지금 또 페르시아하고 뭐 그리스 전쟁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전쟁이 참 많았지만 지금 그 이상의 어떤 그 패권 전쟁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만 그 TSMC 같은 것이 중국의 영향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미국 안에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보고 와서 반도체 안에 지어라. 그러면 일사천리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반도체가 하나 이제 방산 산업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미국 안에다가 해야만 안전하다. 미국 밖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국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결국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는 뭐 옛날부터 오래된 얘기지만 그것이 극대화되고 있고 지금 아주 극단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의 CCP의 중국 공산당 애들이 와가지고서 유학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안까지 발의할 정도로 세계는 미중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뻘짓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에 청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이 명청 이 교체기에 그때 이 청나라가 힘이 엄청 센데 괜히 명나라 뭐 위해 준다고 뭐 어쩌고 하다가 청나라한테 그냥 개작살 났잖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뭐 가까이 지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러다가 미국에 진짜 이 분노를 사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명청 교체기에 말이야 나라가 숙박된 것처럼 병자호란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아서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가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이 나라가 거덜나는 그런 어떤 불행을 겪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산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 미래 세대는 말이죠.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걔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말이야. 조상자를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벼락 맞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야말로 구한 말에 이 조상들이 정말 엉터리 뻘짓해가지고 나라를 잃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 후손들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로 정신 차리자. 그런데 바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 정말 극단화를 알리는 유학생 금지 법안까지 발의가 됐다는 소식은 우리한테 경각심을 준다는 겁니다. 강시엽 TV입니다.